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나는 의복 구성 익스클로코. 오늘은 베이직 바디스 슬리브 스커트를 연결한 기본형 파운데이션 드레스에 포켓을 달아서 블랙 파운데이션 드레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 12개의 디자인 중 첫 번째 드레스인 만큼 베이직 슬로퍼 그 자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형에서 큰 변형이 없는 블랙 드레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슬로퍼는 특별한 디자인 없이 몸에 잘 맞는 패턴으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패턴을 변형할 때 기본이 되는 원형 패턴입니다. 제가 사용할 슬로퍼는 인체의 가장 잘록한 위치에서 수평의 허리선이 되도록 하여 그 지점에서 바디스가 끝나고 스커트가 시작이 됩니다. 슬리브의 길이는 손목점까지, 스커트의 길이는 무릎 가운데점까지 이르는 길이입니다. 바디스의 경우 앞판의 가슴 옆 다트와 허리 다트, 뒷판의 어깨 다트와 허리 다트로 상체의 입체감을 만들어줍니다. 스커트의 경우 앞판과 뒷판의 허리 다트로 하체의 입체감을, 슬리브의 경우 바디스에 맞추어 세트로 제도하여 팔꿈치 다트로 팔꿈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촬영에 사용할 바디스 스커트 슬리브 원형 패턴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블랙드레스 2024 시리즈에서 사용할 2분의 1 축도 바디입니다. 이 바디의 치수를 측정해서 앞으로 사용할 기본 슬로퍼, 바디스와 스커트, 팬츠, 그리고 슬리브의 4개의 원형 패턴을 준비를 하고 앞으로 디자인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바디는 2분의 1 축도 바디로 주요 부위 치수를 2배로 곱하여 실제 인체 사이즈와 비교를 하면 가슴 둘레 90, 허리 둘레 73, 엉덩이 둘레 98, 등 길이 39, 유장 27, 유폭 19, 바지 길이 104, 키 165cm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의 치수를 측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패턴 제도 방식은 시중에 나오는 교재에 어떤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주요 부위 여유부는 가슴 둘레 6cm 내외, 허리 둘레 2cm 내외, 엉덩이 둘레에서 4cm 내외의 여유분을 두었습니다. 이 여유분은 늘어나지 않는 옷감으로 옷을 만들었을 때 기본적인 활동이 가능한 정도의 슬림핏으로 파운데이션 드레스 자체의 여유분은 그다지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소 선호하는 여유분을 계산하여 원형을 만들어 두셔도 좋습니다. 단, 원형은 다양한 디자인으로의 변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의 원형이 인체에 입혀졌을 때 어떤 모양, 어떤 크기, 어떤 길이인지를 명확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패턴 드레이프팅 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사용할 마네킹이나 입을 사람의 신체 치수를 측정하였으면 그 치수에 맞추어서 베이직 바디스의 패턴을 제도합니다. 가슴 둘레, 허리 둘레, 등 길이 등의 치수가 필요한데요. 좀 더 몸에 잘 맞게 하기 위해서는 유폭과 유장, 앞길이 등도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패턴 제도 방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하셔서 바디스 패턴을 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커트 패턴 또한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엉덩이 길이, 스커트 길이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선호하는 패턴 제도 방식으로 제도를 하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패턴 초안이기 때문에 만들기 직전에 패턴의 완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도된 바디스와 스커트 패턴을 새로운 종이에 베껴서 패턴 완성 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디스 앞뒤판과 스커트 앞뒤판에 분리된 패턴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패턴에 완성된 패턴과 광목의 식서 방향을 맞추어서 잘 배치한 후에 핀으로 고정을 시키고 완성선과 적당한 시접 분량을 포함한 시접선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시접선을 재단하여 이렇게 커팅을 해주고 패턴 내부에 있는 중요한 다트라든지 앞중심선, 엉덩이선, 가슴선 등의 기초선들을 다 표시해 줍니다. 내부선 표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하트선과 가슴선, 힙선, 앞중심선 등을 표시합니다. 이제 이 상태로 봉제를 시작합니다. 봉제의 첫 번째 단계는 다하트 받기입니다. 바디스 앞판의 허리 다하트와 옆 다하트, 그리고 뒷판의 어깨 다하트와 허리 다하트, 스커트 앞판과 뒷판의 모든 허리 다하트를 박아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세로 방향의 다하트의 경우에는 앞중심 또는 뒷중심 쪽으로 시접을 꺾어 다려주고, 가로 방향의 다하트는 아래쪽으로 시접을 내려서 꺾어서 다려줍니다. 다하트 봉제와 함께 평면적인 원단이 입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바디스의 양쪽 옆선과 어깨선을 박아줍니다. 그리고 시접은 각각 가름솔로 다려줍니다. 뒤가 트여있는 상태죠. 그리고 스커트도 양쪽 옆선을 박아주고 가름솔로 다림질을 한 후에 밑단에 시접을 접어서 다려줍니다. 자, 준비된 바디스와 스커트의 허리선을 전체적으로 연결을 하고 스커트 힙선에서부터 밑단선까지 모두 박아서 가름솔로 다림질합니다. 튀어있는 부분은 광목이기 때문에 핀으로 입히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셀프로 피팅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뒷중심은 모두 박힌 상태로 봉제를 하시고, 대신 재단하실 때 앞중심을 골로 뜨지 말고 분리되게 시접을 줘서 분리되게 재단한 후에 힙선 아래 박아주고 밑부분을 튀어서 거울을 보고 직접 본인이 핀을 꽂아서 피팅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소매가 달리지 않은 드레스를 마네킹에 입혀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와 실루엣, 맞음새가 어떤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목과 어깨, 아몰, 가슴, 허리, 힙, 밑단까지 제 위치에 있는지 어디 모나거나 군주름이 있지 않은지 체크를 해봅니다. 저는 마네킹 치수에 맞게끔 제도를 했기 때문에 크게 고칠 부분은 없어 보이지만 BP가 마네킹에 비해서 살짝 옷이 위에 있기 때문에 BP점을 아래로 내리고 헐선도 앞쪽이 약간 들려 있어서 이 부분 같은 치수로 좀 길게 앞길이를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몰은 열분이 많지 않은 상태로 원형으로서 사용하기 적합하기 때문에 이대로 패턴을 세린 슬리브를 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팅 결과에 따라서 알맞게 수정된 바디스 패턴을 이용해서 진동둘레선 앞길이와 뒷길이를 각각 측정합니다. 그리고 앞뒤 아몰 길이에 전체적인 소매 길이, 팔꿈치 길이를 대입해서 소매 원형 패턴을 제도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토탈 아몰, 즉 앞과 뒤 진동둘레 치수 더한 치수의 3분의 1을 소매산 높이로 잡아주었습니다. 제도된 소매 원형을 새로운 종이에 베껴서 패턴을 완성시켜 보았는데요. 이렇게 바디스와 소매의 앞 길이, 뒷판 바디스와 소매 뒷부분에 만나는 진동둘레 길이를 각각 측정해서 소매산 부분의 이지 분량이 얼만큼인지 체크하였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부분에는 뒤쪽으로 팔꿈치 다하트를 하나 넣어 주었습니다. 소매 패턴이 완성되면 광목을 잘 다려서 광목의 식서 방향과 소매의 식서 방향이 일치되도록 배치한 후에 외곽선의 완성선과 시접 분량을 표시해 줍니다. 시접선을 커팅하고 다하트, 너치, 패턴의 기준선 등을 내부에 표시해 줍니다. 이제 소매도 봉제를 해보겠습니다. 팔꿈치 다하트를 박아서 아래로 시접을 내려주고 앞과 뒤 너치 사이에 소매산의 이지 분량을 2줄 홈질 처리해 줌으로써 어깨 부분의 입체감을 살려줍니다. 소매 밑선을 연결해서 가름솔로 다려두고 소매 밑단 시접을 접어 올려 다립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한 쌍의 소매가 준비될 텐데요. 이 준비된 소매를 바디스에 연결해서 파운데이션 드레스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파운데이션을 다시 바디에 입혀서 우리가 앞으로 활용할 원형 드레스가 어떤 모양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양, 그 다음에 실루엣, 또 여유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위에서부터 목밑둘레선이 잘 위치하고 있는지, 빗빗점의 위치, 가장 잘록한 위치에서의 허리선, 옆에서 봤을 때 가장 돌출된 부분의 엉덩이 둘레선, 그리고 무릎 가운데점에 이르는 스커트 길이를 확인해 봅니다. 바디와 스커트, 슬리브 모두 활동은 가능하지만 여유분이 많지 않은 슬림핏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소매 길이 또한 팔꿈치에서 약간 꺾여서 손목점까지 오는 그런 긴 길이의 타이트 슬리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원형의 모양, 또 실루엣, 또 각 부분의 여유분이 어떤지 잘 기억을 해 두고 계셨다가 이제 앞으로 진행된 12개의 원피스 드레스 또는 점프수트가 디자인이 변함에 따라서 패턴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그 기준을 삼고 변형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 이제 바디에 피팅을 했기 때문에 활동성 평가를 할 수 없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직접 인체에 입혀서 활동을 해보고 걸어보고 앉아보고 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한 바디스, 슬리브, 스커트의 3종 슬로퍼를 사용하여 오늘의 디자인 블랙 파운데이션 드레스로 패턴을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스커트 길이를 무릎 아래로 늘리고 타이트 스커트의 활동성 보장을 위하여 무릎선 10에서 15cm 위로 뒤트임을 줍니다. 앞판에는 뚜껑이 달린 2장 입술 포켓, 뒷판에는 웰트 포켓 패턴을 준비합니다. 결과물이 유사하다고 해도 사용되는 패턴 메이킹 방법과 봉제 방법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이러한 다양한 방법 중 간단하고 쉬운 방법 하나를 택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과정으로 준비해둔 우리의 원형에서 출발을 해서 첫 번째 블랙 드레스로 어떻게 패턴을 변경하는지 마네킹을 통해서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은 무릎 가운데 길이까지 오는 길이인데요. 첫 번째 드레스는 무릎을 덮는 샤넬 라인의 길이입니다. 따라서 이만큼의 길이가 얼만큼을 늘리는 것이 적당한지 자로 한번 가늠을 해 보시고요. 앞판에 플랩이 달린 2장 입술 포켓, 그리고 뒷판 힙에 있는 한 장 입술 포켓의 경우 어떤 위치, 어떤 모양, 어떤 크기로 내가 원하는지를 원형 위에 라인 테이프로 표시를 해 둡니다. 그리고 뒷중심에는 트임을 넣을 것인데요. 이 디자인을 이제 패턴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될 우리의 바디스, 스커트, 슬리브 원형은 이렇게 딱딱한 종이에 베껴서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오늘의 드레스 패턴 디자인을 위해서 각각의 원형들을 새로운 종이에 베껴 보았습니다. 바디스와 슬리브 같은 경우에는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원형을 사용하여 재단하여도 되겠고요. 스커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스커트 패턴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스커트의 길이를 길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네킹에서 보았을 때 원형보다 한 8에서 9cm 아래로 내려서 스커트 길이를 길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실물 사이즈 크기로 9cm 정도 스커트 길이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 아래로 스커트 길이를 늘려주었고요. 이제 스트레이트 스커트의 활동성 보장을 위해서 트임을 줄 텐데요. 뒷중심에서 무릎 위치에서 10에서 15cm 위쪽으로 올려서 트임 위치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겹 트임의 폭을 15cm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윗부분은 사선으로 그려서 트임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포켓의
폭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길이를 마네킹에서 한번 재보았는데요. 저는 14cm 정도의 폭으로 포켓을 만들었습니다. 자, 빨간색이 앞판에 있는 뚜껑에 달린 입술 포켓인데요. 입술의 두께가 1cm, 접는 선까지 포함해서 2cm 길이의 포켓 14cm 직사각형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플랩은 입술의 두께 1cm 포함해서 7cm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는 포켓감은 깊이 16에서 18cm 정도로 해서 동일하게 14cm 맞춰 주었습니다. 뒷판에 있는 한 장 입술 포켓은 약간 더 작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제 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동일하게 14cm 표시한 대로 제도를 하였고요. 도톰한 입술의 두께는 3cm, 접는 선 포함해서 곱하기 2 해서 6cm로 맞추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포켓감은 깊이 10에서 12cm로 해서 직사각형으로 패턴을 그려주었습니다. 스커트 어느 부분에 포켓이 달릴 것인지 그 위치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판의 경우에 제가 아까 파운데이션 드레스 광목에서 표시한 위치를 보니까 앞중심선에서 포켓 시작하는 점이 3c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를 표시해 봅니다. 실물 사이즈로 하면 한 6cm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포켓이 떨어져 있었고 깊이는 허리선에서부터 시작해서 11c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11cm 아래 내려온 곳, 이곳이 바로 포켓이 시작하는 위치가 됩니다. 포켓의 각도는 없었고 허리선하고 평행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같이 11cm가 어딘지 한번 표시를 해 보겠고요. 자, 이렇게 포켓의 윗선에 위치가 이렇게 잡혀서 뚜껑과 입술이 이렇게 달릴 것이고요. 지금 다하트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끝점은 이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시작 포인트 표시를 해 둡니다. 그리고 뒷판에 웰트 포켓 한 장 입술 또한 뒷중심에서 3cm, 즉 실물 사이즈로 6c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그 위치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허리선에서 12cm 정도 내려온 위치였기 때문에 자, 12cm 표시를 하고 윗선을 표시해 줍니다. 이 지점이 포켓이 시작하는 기준점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끝나는 지점이 이 점인데 중간에 다하트가 있기 때문에 다하트가 박히면서 좀 더 길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포켓의 위치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완성된 첫 번째 블랙드레스의 패턴 모습입니다. 바디스 앞판과 뒷판, 슬리브는 원형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스커트 길이 늘리고 뒤트임 주고 그리고 앞판의 포켓과 뒷판의 포켓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사용할 기본 원형 4가지 중에서 바디스, 슬리브, 스커트 이렇게 3개의 슬로퍼를 얻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기본 파운데이션 드레스를 기준으로 패턴을 살짝 변형시켜 포켓이 달린 블랙 파운데이션 드레스를 완성시켜 보았습니다. 오늘 사용했던 패턴 메이킹 기법은 스커트 길이 조정 방법, 스커트 겹트임 주는 방법, 뚜껑 있는 2장 입술 포켓 패턴 제도 방법, 그리고 한 장 입술 포켓 패턴 제도 방법의 4가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좁은 어깨가 있는 블랙 드레스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